자, 오늘 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사이의 관계, 즉 이제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은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하나의 종류인 이항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연속 확률 변수의 종류인 정규분포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이산확률 변수인 이항분포와 연속확률 변수인 정규분포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원격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면 관련된 활동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항분포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산확률 변수죠. 그리고 뭐 어떤 x라고 하면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ncx의 px의 1-b의 n-x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서 정규분포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이항은 이산이고 정규는 연속이어서 성질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행횟수 n 있죠? 이 시행횟수 n을 여러 번 무한대로 늘려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교과서 97페이지 봅시다. 자, 이 시행횟수를 교과서와 같이 10, 20, 5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은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과 가까워지나요, 여러분? 우리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시행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그 확률은 마치 정규분포와 가까워진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n이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np 있죠? 우리 n이랑 p 얘를 곱했을 때 통상적으로 5보다 크고, 다음에 nq, q는 1-p인데 이 nq가 통상적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큰 수로 판정하고 이항분포 계산 대신 정규분포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즉 이항분포가 횟수가 n이고 확률이 p면은 평균은 np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npq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예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문제 7번 한번 같이 봅시다. 문제 7번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n은 100이고 p는 2분의 1이니까 np는 50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정규분포처럼 구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얼마냐면 1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이고, 분산은 npq니까 25가 되게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제는 n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즉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 즉 표준 편차가 5인 요런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할 때 45 빼기 50 표준 편차 5 C 60 빼기 50 표준 편차 5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계산 방법은 이제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3413이랑 0.4772를 더하면 0.818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표준화 시켜주면 55 빼기 50에 표준 편차 5로 나누어 주면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5 빼기 0.3413을 계산해주면 0.1587이 되죠. 자, 참고로 요 값들은 뒤에 교과서 뒤쪽에 나와 있죠. 그거 보면 돼요. 자, 예제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5번을 보면은 만족도 조사를 하였더니 전체 중에서 80%가 만족하고, 자, 400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400명에 대해서 만족도를 하나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분포니까 이항 분포인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312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33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냐면 n이 400이고 p가 80%, 그러니까 0.8이죠. 자, 요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n과 p를 곱해주면은 320이 되어서 5보다 크거나 같아요. nq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항 분포는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320, 그다음에 분산은 계산을 해보면 64가 나옵니다. 즉 8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해서 내가 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구해 보세요. 그 직접 해보면은, 자, 요런 계산 과정은 조금 이제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계산을 해보면 0.818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8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8번 보니까 뭐 스포츠 배지를 받은 독일 국민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75%. 근데 여기서 4,800명을 임의로 택했네요. 아, 그러니까 이 배지를 받은 확률 변수 x는 n이 4,800이고, 그 다음에 p가 0.75, 75%, 0.75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얘도 계산을 해보면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교화 시켜도 돼요. 그래서 n은 3,600,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두 개 곱해 n이랑 p랑 곱하면은 평균이 나오니까. 그리고 분산은 npq 계산해주면 3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3,660명 이상이니까 x가 3,660 이상일 확률은 3,660 빼기 3,600의 표준 편차 30으로 나누어주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돼서 0.5에서 0.4772를 빼주면 0.0228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생략할게요. 이 0.4772는 0에서 2까지의 확률이죠. 맞죠? 자, 요렇게 교과서 문제는 마무리하고 우리 프린트로 돌아가서 나머지 10번, 11번, 12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일시정지하고 풀어도 괜찮고, 내가 너무 도저히 도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필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보니까 10명 중에서 1명의 비율로 초대권 입장을 하는데 400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네요. 즉,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400, 그 다음 p는 10분의 1, 0.1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때도 확인해보면은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평균은 40, 분산은 36, 즉 6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람객이 A명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x가 A 이하일 확률은 g로 변화시켜주면 A-40의 6이죠. 얘가 0.07이래. 그러니까 즉 0.07은 0.5보다 작으니까 요만큼이 0.07이 될 거고, 여기가 뭐
6분의 A-40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칭적인 이 부분이 0.07이란 거 알고 있고 0을 기준으로 여기가 0.43일 거니까 여기 0.43이 되는 요 값은 1.5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6분의 A-42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므로 A는 31이 되겠죠. 자,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1번이랑 1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n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의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240번 반복할 때 n개 중에서 n개가 싹 다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는 일단은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n번 던지니까. 그래서 240번 던지고 자, n번 중에서 싹 다 홀수, 즉 n개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한 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래서 n개 중에서 n개가 다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n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얘도 역시 계산을 해보면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240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고 분산은 240 곱하기 2분의 1의 n에 1 빼기 2분의 1n 풀어 적으면 이런 분포를 따르겠죠.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다음 조건을 볼게요. 자, 시그마 x가 4분의 15 즉 시그마 x가 4분의 15라는 말은 분산이 4분의 15라는 말이죠. 아니죠. 16분의 225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요거랑 같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적어주면 2분의 1의 n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n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2분의 1의 n제곱을 간단하게 라지 x로 치환을 해주면은 240의 x의 1 마이너스 x는 225의 1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x는 16분의 1 또는 16분의 1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x는 뭐였냐면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가 될 수는 없겠죠. 답은 뭐냐면 x는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2분의 1의 n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n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거 구해야 되는데 n이 4니까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가 2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16분의 1이니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n 평균은 15고 분산은 16분의 22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2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21 빼기 15의 표준편차 4분의 15를 나누면은 1.6보다 작거나 같게 되어서 0.5에서 0에서 1.6까지의 확률은 0.445이죠. 더하면 0.9452가 된다. 됐죠? 자, 마지막 예제 12번 봅시다. 자, 보니까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너무 충분히 커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때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가 조건부터 볼게요. 자, 가 보면은 요만큼 의미하는 건 뭐죠, 여러분?
확률이죠, 확률.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자, 근데 거기에 K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이산확률 분포했을 때 여기 1, 2, 3일 때 어떻게 평균 구할 때 각각 곱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K가 여기 1, 2, 3에 해당되고 이항분포 독립시행에서 요 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식은 평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NP가 9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 역시 얘가 지금 확률인데, 즉 K가 얼마부터? 87 이상, 87부터.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는 의미하는 게 이 X가 8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413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정료화 시켜주면은 87 빼기 가에 의해서 평균은 92죠. 나 표준 편차는 모르기 때문에 NPQ라고 적어봅시다. 즉 마이너스 3 루트 NPQ. 자, 요 값이 0.8413이 돼야 되는데 0.84 지금 우리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있고 0.8413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0이 있으면은 요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뭐가? 루트 NPQ 분의 3이 마이너스 3이. 그래야지 여기 0.5랑 여기 0.3413만큼 있어서 전체가 0.8413이 되지 않을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0.3413 확률은 1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루트 NPQ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NPQ는 9다. 근데 여기서 NP가 얼마죠? 아까 9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Q는 0.1. 그래서 Q가 0.1이면 P는 0.9죠? 그러면 N은 얼마다? NP 곱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10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아마 금요일이 될 텐데 금요일 날에는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를 중요한 것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미리 풀어서 들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